팔자주름 관리 같은 거를 집에서 할 수 있나? 이걸 좀 꾸준히 해주면 아무래도 처졌던 거를 좀 올릴 수 있다. 우리 힙업 하듯이. 언니 뭐 쓰는 거 있어? 안주는? 나는 지금 1%를 쓰고 있거든.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막 각질 제거 하잖아. 피부에는 좋은 거야. 사실은 안 좋지. 나 자주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텐텐의 권수연 원장입니다. 자, 오늘 처음 보는 분이 계시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희라고 하고 여기 계신 권수연 원장님의 사촌 언니입니다. 그리고 12년차 트레이너로 재직 중이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관련 컨텐츠 같은 거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하러 온 것 같은데. 아, 네. 겸사겸사. 제가 이제 출산 이후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만났죠? 아, 오늘 네. 너무 늙었어. 집에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막 인터넷 같은 데를 찾아보면 정보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안에 피부과 전문가가 있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를 한번 써와봤어. 있지? 여드름은 왜 나? 갑자기? 당황한 거 같은데? 여드름이요? 여드름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모공 안에 기름 덩어리가 끼이는 거야. 밑에서 기름 덩어리를 만들던 위에서 뭘 발라서 기름 덩어리가 끼이던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모공에 기름 덩어리가 끼어서 생기는 거다. 이게 원인이야.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그 기름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기름을 잘 제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중 세안을 해야 돼. 이중 세안이 그거 우리 맨날 하는 오일하고 폼클렌징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야. 우리가 기름은 기름으로 씻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모공에 끼인 기름을 제거를 하려면 클렌징 오일도 괜찮고 뭐 클렌징 밀크, 크림 이런 걸로 일단 1차적으로 세안을 해.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름이 다 섞여서 서로서로 이렇게 좀 분해가 되면 이걸 물로 한번 헹궈내고 마지막으로 2차적으로 폼 클렌징을 하면 되지. 근데 왜 우리 클렌징 워터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 그것도 괜찮아? 내가 한때는 잘 모르고 너무 기름지니까 오일을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치. 워터를 썼어. 썼더니 기름이 좀 잘 안 날아가, 확실히. 그래서 그래?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된다. 근데 대신에 기름을 기름으로 지우다가 그 기름이 또 끼일 수 있거든. 그럼 꼼꼼하게 세안을 해야겠구나. 그럼 다 잘 씻어 나갈 수 있도록 2차 세안을 또 잘해줘야 된다. 그럼 세안을 잘하고 또 그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뭘 발라야 돼? 너무 오일리한 제품을 지성 피부가 바르면 안 되지. 왜냐하면 지성 피부는 안에서도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바깥에서도 기름을 발라버리면 이건 모공을 이중으로 막는 거거든. 그래서 안 되고 좀 꾸덕꾸덕한 거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기름이 좀 잘 안 나는 건성 피부 이런 피부는 그런 거 쓰셔도 특별히 트러블이 안 나. 근데 우리 같은 지성 피부는 우리는 산뜻한 거 써야 돼. 산뜻한 거? 그래야지 여드름이 안 나지. 그럼 이중 세안 해주고 바르는 것들을 내 제형을 잘 선택해서 바르고 이것만으로도 여드름이 조금 호전될 수 있다는 거지. 좋아.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전에 나 늙었다고 했잖아. 특히 이거 출산하고 애 키우다 보니까 진짜 많이 늙는 게 거울로 보인다. 근데 특히 팔자주름 같은 거 있잖아. 팔자주름 관리 같은 거를 집에서 할 수 있나? 팔자주름은 좀 어려워. 팔자주름, 불독살, 그럼 마리오네트 주름 이런 건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고 뼈가 있잖아. 그 뼈가 어쨌든 우리의 골격의 뼈대를 형성하는데 걔도 늙으면은 부피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지방도 줄어들어. 근육도 처져, 피부도 처져.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처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깊이 처지는 이것들을 어떻게 집에서 해결을 하냐. 물론 할 수 있는 케어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언니는 잘 알겠지만 근육 키우려면 운동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얼굴 운동은 잘 안 하거든. 얼굴 운동을 해? 얼굴. 이 근육은 쓰면 쓸수록 얼굴이 예뻐지고 젊어지고 어려지고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은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원래는 벤치 들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게 있고 이걸 좀 꾸준히 해주면 아무래도 여기 근육이 조금 키워지면서 이렇게 처졌던 거를 좀 올릴 수 있다. 우리 힙업 하듯이. 힙업. 힙업.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치. 이 엉덩이 만드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리거든. 그치. 근데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 크게 팍 처지는 주름은 어. 좀 어렵지만 어. 잔주름은 가능하지. 언니 뭐 쓰는 거 있어? 잔주름? 좀 유두한 것 같기는 한데 레티놀을 쓰고 있어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나는 지금 1%를 쓰고 있거든. 1% 레티놀 크림을 쓰고 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레티놀 크림을 쓰면서 만족스러운 효과가 좀 있었거든. 근데 실제로 이 레티놀을 쓰는 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일단 많은 분들이 레티놀 하면은 사실 뭐 탄력, 잔주름 개선, 그다음에 그치. 뭐 콜라겐 재생 응.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 응. 근데 그게 맞고 그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됐느냐면 죽은 각질이 벗겨져 나가고 새로운 이제 새살이 돋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달 주기로 우리 피부가 해내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느려져.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죽은 각질들과 이런 필요 없는 노화 세포들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점점 안 씻겨 내려가면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재생도 더 느려지고 하는 건데 이게 레티놀이라는 거를 바르면 이 속도를 다시 돌려주는 거지. 그래서 잔주름도 개선이 되고 탄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바르면 다음날 확실히 약간 깐 달걀 같은 그치. 그런 느낌이 그치. 들었어. 근데 1%는 너무 센 거 같아. 처음에는 나도 0.1, 0.3 이런 거 썼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거의 나는 한 4년? 4년 정도 된 것 꽤 같아. 오래됐네. 근데 뭐 그 1%를 써도 되는 거야. 나 직구했어. 한국엔 없더라고. 이렇게 썼는데 문제 없는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요.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1%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저용량부터 뭐 0.2%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다음날 붉어짐이 없고 어느 정도 각질은 벗겨질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심하게 벗겨지거나 하면 사실은 농도를 더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보습 크림과 섞어서 발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레티놀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시나요? 너무 강추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각질 얘기가 나왔죠. 레티놀 하면서. 그치. 근데 이제 각질 제거를 레티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주기를 좀 맞춰주는 거라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막 각질 제거 하잖아. 스크럽도 하고 그 막 때밀려 나오는 것 같은 것도 하잖아. 그 우리 피부에는 좋은 거야? 사실은 안 좋지. 안 좋아? 나 자주 했는데. 언니 피부는 괜찮아. 내 그래? 피부도 괜찮아. 그래? 우리 둘 피부는 뭐 각질을 벗겨내도 괜찮은 피부야. 왜 괜찮니? 왜냐면 우리는 여드름 피부잖아. 지성 피부잖아. 그러니까 각질도 많고 기름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중 세안을 한다고 해도 이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들이랑 피지들이 다 제거가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럴 때 이런 각질 제거제를 한 번씩 해주면 훨씬 피부가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지. 근데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건조해서 만약에 각질이 좀 자꾸 일어나거나 이런 분들이 해버리면 이건 그때부터 절단 나는 거야. 아니 나는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 각질 제거를 인위적으로 하면은 피부가 뭐 끊어진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피부가 만리장성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밑에 있는 것도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해주거든. 근데 이 장벽을 계속 깨부수는 거야. 각질 제거가. 겨우 피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각질 제거로 깨부숴서 또 안에 게 막 다 새나가고 뻘개지고 얼굴이 이거를 안 해야 되지. 그런 피부는. 근데 우리 같은 피부는 괜찮고. 우리는 괜찮아. 그럼 약간 지성의 여드름성 피부는 해도 해줘야 괜찮다? 돼. 너무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좀 비추천이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각질 제거하면서 내가 또 궁금한 게 우리 토너를 바를 때 바르는 방법 중에서 닥토라고. 그치. 나도 지금 패드를 쓰고 있거든. 근데 그 패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이 닥토는 어쨌든 솜에다가 이제 토너를 묻혀서 한번 닦아내는 거잖아. 그 행위 자체가 또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말했던 건성이나 민감한 피부, 그다음에 별 문제 없는 피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피지를 한 번 더 제거하는 목적으로는 해주는 게 좋지. 단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살살, 우리 피부는 살살. 소중하니까. 너무 과하게 했던 것 같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또 레티놀이 좀 강한 성분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 또 하나가 비타민 C 있잖아. 비타민 C도 좀 난 좀 되게 자극적이라고 들었거든. 네,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비타민 C도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타민 C도 너무 높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레티놀처럼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